네트워크 도메인에서 에이전트를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레그랑 그 다음에 에이전트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그 같은 경우는 주로 검색 모델과 생성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돼서 사용자 쿼리에 대해서 적합한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되겠는데요. 먼저 검색 모델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어진 쿼리에 렐러번트한 다큐먼트를 찾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사용자로부터 퀘션이 들어오면은 이제 리트리버 모델로 한번 인코딩 해주고, 그리고 사전에 인덱싱된 어떤 벡터 DB를 대상으로 서로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주게 됩니다. 이때 높은 시밀러리티를 가진 출력 다큐먼트가 렐러번트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사용자에게 리턴을 해주게 되는데,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뒤에 랭킹 모델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제 검색된 것 중에서 탑 1000 정도 뽑아온 다음에 한번 재정렬 해주고 이제 탑 N개를 사용자한테 반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검색 모델은 뭐 QA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레그 이런 파이프라인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그 같은 경우는 보통 오른쪽에 있는 아키텍처처럼 구성이 될 건데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먼저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등장하고, 이때 LLM 통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답변을 만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QA 같은 문제를 풀 때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나 아니면 최신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그라는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된 거고, 사실 이 레그 아키텍처는 한 5년 전쯤에 이미 연구로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너레이터 모델이 지금처럼 이제 고사양 모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QA를 풀 수 있다라고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고 나서 이 레그 아키텍처가 다시 각광받고 있게 되었죠. 네, 그래서 오른쪽 아키텍처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겠고, 이 검색된 결과를 클루로 사용해서 프롬프팅 하게 됩니다. 그럼 LLM에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기존의 레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간 오류가 있는 문장을 생성했지만, 레그를 사용했을 때 좀 더 퀄리티가 향상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이런 문장들을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 연구들이 쭉 되다가 도중에 로스트 인 더 미들이라는 연구가 나왔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클루 정보들이 프롬프트로 입력될 때 그 프롬프트의 상위 위쪽에 배치한 경우 좋은 성능을 보이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배치한 경우 좀 못 미치는 성능을 보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마지막 쪽에 배치할 경우 이제 처음보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리포트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컨텍스트 길이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요한 정보가 이런 순서에 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잘 정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 뒤에 이제 다양한 레그 방법들이 좀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라이브한 레그는 어 이제 연구가 나왔던 거고, 그 뒤에 어드밴스드 레그나 모듈러 레그 이렇게 나왔는데, 어드밴스드 레그도 이제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낯이 익을 겁니다. 보통 들어가는 모듈들이 이제 좀 더 조금씩 더 고도화된 이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저가 쿼리를 날렸을 때 이 검색하기 전에 쿼리 라우팅이나 리라이팅, 익스펜션 이런 작업들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기반으로 검색을 하고, 검색된 결과를 한 번 더 리랭킹을 한다거나 서머리제이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믹스업 한다거나 해서 더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런 클루 정보를 만들게 되겠고, 이것을 이제 LLM에다가 프롬프트해서 결과를 생성하는 게 어드밴스 렉 어프로치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서빙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모듈화 시켜 놓은 게 모듈러 레그가 되겠고요. 나중에는 좀 더 패턴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레그 어프로치가 나오면서 뭐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돌린다거나 디컴포지션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라우팅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디자인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그 어프로치들을 하나씩 볼 건데 먼저 그 중에서 이터렛젠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검색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응답을 생성하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들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정답을 고도화해 나갈 건데 그때 두 번째 이터레이션 때는 앞에서 생성한 응답을 이제 쿼리랑 함께 컨캐테네이션 해가지고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쿼리만 가지고 검색한 것보다 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 문서를 입력으로 주고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색의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네, 앤서를 생성하면은 앞에서 발생했던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됐던 게 슈어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도 되게 간단한데 여기 있는 뭐 수식이나 내용들 말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쿼리가 들어오고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각 검색된 패시지랑 쿼리를 사용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패시지별로 앤서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캔디데이트를 쭉 만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쿼리 패시지 캔디데이트를 사용해서 요 내용에 대한 서머리를 한번 LLM 통해서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캔디데이트마다 이런 서머리를 다 가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서머리 정보를 한번 베리피케이션 하고 뒤에서 랭킹을 적용한 다음에 어떤 정답이 좀 더 이 쿼리에 적합한 정답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프리딕션 하는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QP 어그 어프로치가 다음으로 나왔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QA를 수행할 때 레그를 적용할 건데요. 레그를 단순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퀘스천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잘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퀘스천 자체가 너무 짧죠. 그래서 이제 퀘스천 어그먼테이션이라는 작업을 한번 거치게 되는데 이런 퀘스천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충분히 리즈닝해서 퀘스천의 내용을 더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이제 퀘스천 어그먼테이션 만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검색을 하면은 퀘스천만 가지고 검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검색의 성능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걸 기반으로 LLM을 통해서 패시지를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합니다. 그럼 LLM이 사전에 학습한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잘 돼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이용해보자 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뒤에 LLM에서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에서는 검색된 패시지들과 생성된 패시지를 함께 활용해가지고 최종 정답을 생성한다. 이랬더니 뭐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보다 꽤 많은 성능을 보이더라 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댑티브 레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하게 응답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한 레그 모듈만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 답을 생성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앞에서 나왔던 방법들을 통해서 좀 고도화된 레그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적당한 클래스파이어를 통해서 라우팅한 다음에 이제 각각 문제의 난이도에 맞게끔 레그를 태우거나 LLM을 태우거나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AT 같은 경우는 Retrieval Augmented Search라는 어프로치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터레이션 돌리면서 좀 더 고도화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때 방법은 이제 이 체인 오브 서치로 만들어진 서치를 점점 고도화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COT를 생성하게 되겠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레러번트한 다큐먼트를 검색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검색된 내용을 기반으로 체인 오브 소울을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그럼 좀 더 고도화된 서치를 만들게 되겠죠. 이런 서치 체인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RAT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AT를 적용했더니 성능이 꽤 많이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위에 이그젬플만 봤을 때는 단순하게 LLM을 통해서 답변을 생성했을 때 정보량도 별로 없고 구조 자체도 이제 원하는 구조도 아니고 이런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고요. 레그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는 좀 더 너무 스페시픽하거나 아니면은 정답을 잘 만들었는데
여전히 스트럭처를 가지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OT를 적용했더니 이렇게 스트럭처도 잘 갖게 됐지만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나 이제 원치 않는 이제 생성 결과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RAT를 적용해서 COT를 고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만들고 마지막에 정답을 생성했더니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레그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I 에이전트도 있고, 최근에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죠. 에이전틱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틱 AI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뭐 오토노미나 아키텍처나 메커니즘, 스코프나 컴플렉시티, 인터랙션 이런 기능들 다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에이전트 하나만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 뒤에 에이전틱 AI 쪽으로 좀 더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결정까지 하고 단일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글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 작년에 피크를 찍고 있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AI도 마찬가지로 점점 리니어하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죠. 네, AI 에이전트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겠고요. 사람이 자연어로 얘기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어,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액션 플래닝을 수행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덕분에 이제 도구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레그를 태운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좀 잘 플래닝 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더해서 이제 좀 더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에이전트의 자동화, 자율성 의사결정 능력들도 함께 포함되고 향상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무언가 생성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앞서 말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에이전틱 AI까지 연구가 좀 진행됐고 이런 에이전틱 AI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엮여서 워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각 에이전트마다 아레나를 부여해서 어떤 에이전트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 어떤 에이전트는 이제 검색을 하는 역할, 어떤 에이전트는 이제 정답을 생성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좀 어, 롤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롤을 분배받은 에이전트마다 여러 가지 워크들이 생성이 될 건데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이제 모듈형 에이전트로 구성이 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어 있고요.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지향적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적응성도 가지고 있고 윤리적이고 맥락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부분도 꽤나 강건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사용되는 기술들, 연구들도 좀 패턴화시켜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다 연구 결과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는 6가지 패턴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리액트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추론과 행동 그 액션을 교차적으로 기술하는 프롬프트 패턴입니다. 이제 아래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관련된 도메인으로 한 가지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 어떤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하다가 이제 그 요약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쿼리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하 네트워크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발생한 CPU 사용 급등 이벤트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블라블라해서 이제 퀘션을 넘겨주게 되면은 LLM을 응용해서 체인 오브 소울을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트가 만들어지고 요거에 대한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수행된 결과를 옵저베이션 하게 되고 요 정보들을 기반으로 다음
리즈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퀘스천을 수행하게 되겠고, 뭐 서드 만들고 액션 수행하고 옵저베이션 한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까지 오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네 번째까지 와서 이렇게 리즈닝을 하게 되면은 답변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도메인에다가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엑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리액트를 좀 응용한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액션 관련된 부분은 파이썬 코드로 좀 일원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드 제너레이션 관련된 데이터셋들 중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셋들을 잘 선별한 다음에 모델을 좀 더 튜닝하고 리액트 방법대로 이제 리즈닝 하겠다, 이런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던 툴 유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연구를 가져왔는데 작년 ELP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이거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걸 평가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런 툴을 사용해 있어가지고 뭔가 도움이 되는 거나 그 다음에 약간 하밀스니스나 그리고 어토너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프리니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펑션 콜 해주는 이런 능력을 체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밀스니스 같은 경우는 안전하지 않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요청에 대해서 적절히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토노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자체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은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하단과 같이 이제 성능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리포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프 리플렉션 패턴 같은 경우는 메타인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뭔가 적절한 답을 생성했지만 이게 틀렸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정답을 점점 고도화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아홉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 이거는 성능인데요. 이제 점점 방법을 수행할 때마다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거나 이 에이전트 AI는 단일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중 에이전트, 다양한 에이전트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자연어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3개를 만든 다음에 각각 롤을 부여합니다. 하나는 슈퍼바이저 롤을 부여하고 다른 하나는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마지막은 필러, 이런 식으로 부여한 다음에 각각의 롤에 맞게끔 이제 기능들을 수행한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어떤 퀘스천이나 그런 바라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는 하나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도 직접 구축해가지고 이 멀티 에이전트와 단일 에이전트 간의 성능을 좀 비교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좀 더 성능이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레그 패턴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그에서 검색 쪽을 좀 강건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검색 모델을 가져다가 쓸 건지 라우팅 해가지고 적절한 검색 모델 결과를 가져다가 이제 LLM에다가 프롬프트 하겠다, 이런 패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멀티 에이전트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에이전트부터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에 포함된 여러 가지 워크들이 있을 때 이 워크들을 어떤 것들을 가져다 써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잘 최적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특정 작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설계된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되겠죠. 단순한 파이프라인 되겠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특정 작업이나 어떤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에이전트가 동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에이전트마다 뭐 데이터 수집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작업 어떤 태스크를 수행한다던가 그리고 실제 환경에 실행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런 자율성을 좀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추론 능력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이런 부분도 있고 환경과 상호작용해갖고 적절한 답변을 그때그때 잘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관리도 롱텀 메모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상황에 최대한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가 되겠죠. 그럼 이런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라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연구 중에 하나가 이 플로우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되겠고 워크플로우를 AOV 그래프로 다 포뮬레이팅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ctivity on Vertex라고 읽는데요. 이런 그래프로 모델링 한 방법이 되겠고 이 버텍스는 이제 각 서브 태스크 그리고 엣지는 실행의 선후 관계를 디펜던시로 연결해주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각 노드에 할당된 룰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한 방법은 하이 패러럴리즘과 그 다음에 로우 디펜던시 컴플렉시티 요거를 좀 지향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건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업데이팅을 통해 가지고 실행 중에 실패했을 때 이건 로컬라이즈드하게 좀 조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랑 로그를 분석해서 대안이 되는 AOV를 생성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겠다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볼 건데요. 여기서 적절하게 프롬프트를 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러럴리즘과 디펜던시 컴플렉시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적절한 패턴들을 다 필터링해서 이렇게 플로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플로우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별로 각각 한 스텝 한 스텝 실행하다가 도중에 뭔가 에러 케이스가 발생했다, 트러블 슈팅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노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끊어내고 새로운 버텍스를 만들어서 이어준 다음에 계속 워크플로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에이전틱 AI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도메인에서 AI가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제가 최근 사례들을 좀 검색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AI를 네트워크에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방법은 뭐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옵티머제이션 이런 부분 그리고 디지털 트윈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쪽에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리즈닝 쪽으로 적용해서 이제 서버 개입 없이 어떤 디바이스 안에서 LLM을 이용한 추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개발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도 적용이 되고 있어갖고 각각 보면은 이제 자동화 도구를 개발한다던가 뭐 LLM 기반 챗봇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장비 상태를 자연어로 묻고 문제를 해결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최적화를 진행해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워크플로우 스케줄링을 좀 더 최적화해서 단축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서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먼저 진행해보고 여기서 괜찮은 방법들, 최적화된 방법들을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네, 나머지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복잡한 그 태스크들을 분담하고 단일 에이전트나 기존에 있던 방법들을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네트워크 도메인에 포함된 태스크들을 풀어나가겠다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사례로는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연구자용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리서처들이 자연어로 질문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해가지고 연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서포팅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좀 응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실험 데이터 처리, 그래서 ESNet의 뭐 넷프레딕트 프로젝트처럼 대역폭과 트래픽 예측에 AI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일정을 최적화한다던가 이런 데 응용할 수 있고요. 워크플로우 자동화 같은 경우는 실험 계획, 데이터 수집, 그리고 결과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AI 에이전트로 자동화해서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운영 예측에도 좀 응용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AI로 예측해서 선제 대응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코스트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ESNet 같은 경우는 AI 기반 예측 도구로 전송 시점이랑 경로 최적화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최적화도 진행할 수 있고요. 뭐 에너지 절감이나 냉각 효율 최적화 이런 데다가 AI를 활용해가지고 프리딕션 해갖고 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액션을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I로 전력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탄력적으로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 연구망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 먼저 미국의 ESNe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AI를 도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수요를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에도 AI를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ESNet 7에는 AI 옵스를 핵심 전략으로 봐서 요거에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지향 같은 경우는 EU 연구망인 이 지향은 최근 NREN AI 시그를 결성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것들은 이제 LLM 기반의 언어 인식 그리고 위험 감지 자동화 그리고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AI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안 같은 경우는 AI 학습 콘텐츠를 위한 교육 과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AI 도구랑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시그 AI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보안, 연결 서비스, 그리고 관리를 위한 AI 활용, 그리고 EU 규제 영향도 검토 계획 수립 이런 쪽으로도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네트워크 도메인 관련돼서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최신 사례들을 좀 모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네트워크 스페시픽 에이전트 관련된 연구들을 하나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관련해서 총 4가지 논문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LLM 네트워크 컨피그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자연어 의도를 장비별 설정으로 컨피그레이션으로 자동으로 변환하고 그걸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로컬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어, 여기서 수행하는 태스크로는 고수준의 네트워크 사용자 의도를 저수준의 기기 설정으로 컨피그레이션으로 번역하는 이런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베리파이어 모듈이 붙어서 컨피그레이션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워크플로우를 구축해서 이 과정을 좀 최적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는 로컬 LLM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서버 연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는데요. 컨피그를 생성하고 검증하고 수정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LLM 기반으로 JSM, 여기서는 제로 터치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건데 이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사용자 요구사항의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이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오케스트레이터에서 하는 역할은 이런 역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LLM 모듈 쪽에서 컨피그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떤 리즈닝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돼서 생성된 어떤 컨피그를 베리파이어 쪽으로 넘어와서 출력 결과에 따른 문법이랑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다시 오케스트레이터부터 LLM 그리고 베리파이어 요 3가지 단계를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이제 출력물을 점점 고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정으로는 AC의 규칙을 얻어서 자연어 입력을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프롬프트 생성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컴프 이발이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는 네트워킹에
퍼블리시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LLM 기반으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자동화를 실험한 연구예요. GPT-4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LLM이 고수준 네트워크 정책을 코드로 변환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실세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있고 MPLS 라우팅이랑 그 다음에 ECMP 로드 밸런싱 등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컨트리뷰션으로는 넷컴프 이발 벤치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 관련된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벤치마크 구축하고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평가를 수행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디자인 관련해서는 뭐 태스크 디컴포지션이나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을 좀 정의를 하고 있고 좀 컴플렉시티가 높은 작업을 분할하고 이제 어떤 특정한 문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검증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LM 생성 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 네트워크 태스크별 세부 실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약간 고차원의 요구사항을 저차원의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으로 만든다거나 그리고 요거를 다시 파이썬 코드로 떨군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PI나 펑션 콜을 생성한다. 그리고 라우팅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네트워크 컴포넌트 그리고 리퀘어먼트 이런 좀 고차원적인 어떤 요구 사항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자연어로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LLM을 통해 가지고 여기 하단처럼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연구로는 AI 어시스턴트를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에 좀 최적화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랑 레그 그리고 지식 그래프를 활용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어시스턴트를 제안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동적 상태나 그리고 문서 DB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eo4j 그래프 DB를 사용하고 있고요. 동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비 설정, 상태 정보 이런 정보들을 다 DB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문서 정보는 매뉴얼이나 설정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식 그래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나 CLI 명령어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안한 컨트리뷰션으로는 뭐 랭체인이나 네어4j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상태 그리고 문서를 이해하는 것을 다 통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그를 통해서 이제 자연어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질의응답을 수행했다 이런 태스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LLM의 응답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서 임베딩 검색이랑 그래프 쿼리 결합을 진행했고 명령어별 의미를 이제 다 그래프 노드로 캡슐화했습니다.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는 이런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나 제이슨 스트럭처 관련된 파일을 다 LLM 통해서 날리지 그래프에 적합하도록 익스트랙션해서 이제 그렇게 포뮬레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다큐먼트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조 데이터를 다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인베딩 통해서 벡터 DB로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푸는 방법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키텍처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사용자로부터 어떤 퀘션이 입력이 되겠고 이 퀘션에 따른 렐러번트 그래프 노드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컨텍스트 제공해서 LLM이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DB도 조회해가지고 관련된 컨텍스트도 찾아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LLM이 실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우터 R1에 네트워크 마스크는 이라는 쿼리가 주어지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위상 그래프와 CLI 스키마를 참조해서 네트워크 마스크를 답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컨텍스트가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한 방법은 이런 레그 기법이랑 그 다음에 그래프 검색 방법을 결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방법에 대한 이그젬플을 보면은 앞에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있을 건데 이제
일로 바로 시작해서 확인해 보면 이더넷 32번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MTU의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더넷 32번에서의 MPU 컨피규레이션은 뭐 9216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연구로는 이제 LLM ENFT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엣지 네트워크 장애를 LLM 기반의 에이전트로 해결하겠다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감지한다거나 진단하거나 이거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자동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어, 그걸 위해서 네트워크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래서 장애 원인 분석이랑 그 다음에 이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어떤 명령어들을 생성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태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제 트래픽 패턴 이상 감지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로그랑 토폴로지 기반의 장애 유형도 분류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디도스나 링크 장애 이런 것처럼 좀 데이터를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설정을 좀 변경해서 스크립트로 생성해가지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수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키텍처에 따라갖고 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런 플래닝이 진행되어 있고 어떤 상태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따라 갖고 생성된 플랜에 따라 갖고 이제 수행이 진행 그 문제 해결이 수행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도 사용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도구들 기반으로 이제 난리지 베이스도 검색하고 그 다음 메모리에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LLM에다가 이 어떤 도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메모리, 난리지 베이스 이런 정보들을 같이 함께 입력해서 프롬프트해서 이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수 있는 컨피그를 생성하게 되는데 생성된 걸 기반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베리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더욱 이제 품질이 향상되고 그렇게 해서 매니지먼트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액트 패턴에 따라서 좀 적용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그젬플로 좀 가져온 건데요. 이거는 컨젝션 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컨젝션 난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액트 패턴으로 이제 쿼리도 만들고 그에 따른 COT도 수행하고 COT에 따른 액션까지 수행하고 액션에 대한 결과 또 옵저베이션 한 다음에 다시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이널 앤서로 나온 게 뭐 이렇게 컨디션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럽션 걸린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리액트 패턴에 따라서 쭉 리즈닝 되다가 마지막에 이런 해결할 수 있는